10년 만에 나타난 딸의 첫마디는 집을 팔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72세 어머니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또 돈이구나. 또 욕심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딸은 희귀자가 면역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사위는 새벽마다 몸쓰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손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울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럴 때를 위해 남겨놓은 1억 2천만 원. 그것은 집이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가족이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나 정희는 72세다.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현관에서 신발을 정렬하고 있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장 최근에 신은 것부터 가장 오래 신은 것까지, 간호사로 40년을 살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다. 초인종, 손가락을 멈췄다. 누가 올까? 이 시간에? 도어폰 화면을 켰다. 세 사람이 서 있다. 첫 번째는 딸이다. 10년 만이다. 색이 많이 바랬다. 얼굴도 옷도 전체적으로. 옆에 선 남자는 더 심했다. 여윈 어깨, 자꾸 기침하는 모양.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다. 손녀다. 처음 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세라. 딸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다. 엄마, 잠시 이야기 좀. 집 말이에요. 첫마디. 10년 만에 들은 딸의 목소리는 집을 팔아달라는 것이었다. 내 마음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1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내 딸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집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아니, 거절이 아니라 거부했다. 그럼 안 된다. 어렵다. 집은 안 된다. 그때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원칙이라고 생각했다.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던 딸의 얼굴을 난 지우지 못했다. 엄마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10년. 연락 없는 10년. 메시지 하나, 전화 하나 없는 10년을 나는 보냈다. 매일 밤 내가 틀렸나? 라고 자문하면서 밥을 준비했다. 떡국,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40년을 간호사로 살면서 익힌 가족 밥상 솜씨였다. 세라는 한 숟가락을 떴다가 놨다. 도연사위도 마찬가지다. 둘 다 어색해 보였다. 마치 어떤 무거운 것을 들고 온 사람들 같았다. 리는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모르는 눈으로 나를 봤다. 그렇겠지. 처음 본 사람이니까. 세라는 자꾸만 창을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국 그날 밤은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 세라가 나를 찾아왔다. 엄마, 혹시 집을 파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순간을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이 많지 않다. 간호사 경력이 깊을수록 수면은 얕아진다. 늘 무언가를 청진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늙었기 때문인지 도연은 매일 새벽 일시에 나간다. 처음엔 화장실 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닫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간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돌아온다. 마주치면 그는 항상 같은 표정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니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왈칵? 세라가 싱크대에 기대어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마치 쓰러질 뻔한 것처럼. 할머니, 엄마가 아픈데. 손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치료비가 너무 비싸대요. 할머니,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내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병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일단 그녀를 침대에 누이고 미온수로 수건을 적셨다. 이마에 올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병원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다. 간호사로 40년을 살면서 나는 의료 용어를 안다. 의료보험증, 진료비 청구서, 처방전. 그것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언어를 안다. 자가 면역 질환, 희귀 질환, 분류 면역, 억제제. 월 치료비 280만 원 정기 검진 비용 추가. 내가 간호사일 때 본 가장 비싼 약 중 하나다.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내 딸이 이 병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또 집이구나가 아니었다. 마지막 선택지구나였다. 도연은 매일 새벽에 나가던 것. 그게 뭐라는 건지 알았다. 그는 2-3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밤새우는 건설 현장의 경비, 새벽에 배달일,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것. 사업은 진작 망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있었다. 아내의 생명을 위해. 10년 전 딸이 집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 이것은 욕심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나는 딸을 베란다로 불러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세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두려워하는 눈으로 자꾸만 발끝을 본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도 지금도 다 미안해요. 사업도 실패했고, 아이도 아프고, 남편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집을 달라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할 것도 없었다. 사과도 용서도 이미 그 손 안에 있었다. 이 순간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이 손을 잡는 순간. 10년의 공백을 한 번에 안아내는 순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10년을 자책하며 보낸 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것이었다. 딸은 내 도움을 거절당했고 나는 딸을 잃었다. 우리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다친 것뿐이었다. 남편의 것들을 정리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는 5년 전에 떠났다. 심근경색,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다. 어떤 것도 우발적이지 않았다. 죽음도 마찬가지였을지도. 여기 적금장이 하나 있다. 비상금 딸을 위해 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다. 통장을 펼치니 1억 2천만 원. 20년을 꾸준히 모은 돈. 한 달에 50만 원씩. 내 남편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비상이 언제 올지, 언제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 할지. 이럴 때 쓰라고 남겨준 돈이겠지. 내가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내일 은행에 가야겠다. 집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전달할 차례다. 나는 봉투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가 들어있다. 1억 2천만 원. 세라와 도연은 그것을 보고 멈췄다.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돈으로 치료를 받고 다시 살아봐라.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이럴 때를 위해 남겨준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이다. 사위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건넸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8살 아이의 목소리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 물론이지. 우리 리. 나는 그렇게 말했다. 도연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들. 밤새 배달하고 경비를 서고 힘든 일을 하는 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은 펜을 잡았을 때 가장 자연스러웠다. 설계도를 그릴 때 정확한 선을 긋는 그 순간 도연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건축 설계사였다. 왜 그걸 숨겼을까? 묻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래야 했을 것이다. 자존심보다 아내의 생명이 먼저였을 것이다. 돈과 시간이 생기자 도연은 다시 설계판을 펼쳤다. 작은 사무실. 하지만 그의 손은 다시 일어섰다. 건축 설계사로서. 그리고 몇 달 뒤 첫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숨겨진 영웅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은 호화롭거나 눈부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짐을 지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 도연이 바로 그랬다. 세라는 회복되고 있다. 주 2회 치료로 줄었다. 약도 많이 줄였다. 의사는 관리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리는 매일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그걸 할머니에게 준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나는 매일 그 그림을 감상한다. 냉장고에 붙였다가 벽에 붙였다가 지금은 한 폴더에 모아두고 있다. 할머니와 가족들의 365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10년 전 딸과 단절되었을 때 나는 그저 나이 드는 것만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제 안다. 집이 아니었다. 돈이 아니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결국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었다. 내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가장 큰 부자다. 내 딸 사위, 손녀와 함께하는 이 밥상, 이 따뜻함, 이 목소리들, 이것만으로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다.